안녕하세요. 꼼꼼수학입니다. 2025년 치동고 1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시험지 분석과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문항수는 객관식이 18문항, 논술형 1문항, 총 1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문항수로 보면은 조금 적게 출제가 되었고요. 시험지 난이도, 시험의 난이도는 객관식 마지막 두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센수학 B단계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수만 없다라면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는 평이한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제 딱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주요 문항들 약간 쉬운 거 포함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번 문제를 보시면은 뭐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립제법 이용해서 저 다항식을 2x-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뭐 내신 대비 뭐 열심히 한 학생들 같으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보통 문제집에 다 있는 거니까 뭐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2x-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이게 이제 0이 되게 하는 x값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쓰는 겁니다. 0이 되게 하는 x값을 쓴다. 여기다 2분의 1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에 들어가는 게 x-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x-2분의 1 찾았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x-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 변형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2x-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 구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자, x-2분의 1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x-1 이와 같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식은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2x-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x-1로 나눴을 때 이거를 몫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문제 읽어보면 나에 들어가는 게 몫인데 그걸 gx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가 이제 g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자, 박스의 맨 밑에 나머지는 다. 다를 문제에서 p라고 한답니다. 나머지 p. 자, 이렇게 찾았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해보면 fp-gp 구하는 거네. p가 나머지 마이너스 2였어요. 자, 이렇게 되었고 f-2 그러면 fx가 x-2분의 1이었으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g-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제곱해서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었고 4가 사라지네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되겠네. 답이 4번. 자, 그래서 조립제법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1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번. 사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쉬운 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선생님 하는 이유가,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있는데, 좀 잘 못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2번 문제를 보면, 우리 이제 계속, 2차 방정식의 한 근, 허수근이 줘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mn이 실수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우리가 이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허근, 한 허근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근은 편례 복소수 근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2 루트 5 플러스 2i는 문제에 쓰여 있어. 나머지 한 허근은 편례복소수가 되는 거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n을 구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면 되겠지. 합과 곱.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2i가 사라지고 2 루트 5끼리 더해서 4 루트 5가 되겠지. 그 다음 저 2차 방정식에서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m 이렇게 되겠지. m이 바로 나왔네. 자, 그 다음 곱을 구해보면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합차가 되죠? 2 루트 5 제곱하면 얼마예요? 20이지. 네, 거기서 2i 제곱한 거. 마이너스 3. 그걸 빼는 거니까 24예요. 20에서 합차. 마이너스 4를 빼게 되겠지. 조금 암산했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니까 1분의 n, 1분의 n, a분의 c가 1분의 n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n 값은 24가 되겠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답은 n 구한 건데 그러면 4 루트 5 곱하기 24니까 24 곱하기 4가 얼마야? 96. 96 루트 5가 답이 되겠네요. 네, 답이 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풀 수가 있죠. 식을 작성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그 공식, 그죠? x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식을 x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쓰는 거지. 그 이유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위치에다 뭐 쓰는 거야? 합을 쓰고 여기다가 곱을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미 합, 그 다음에 곱 24. 요거를 이제 구해놨으니까 네, 저걸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합이 얼마였어? 4 루트 5. 그 다음에 곱이 24였죠? 0 이렇게. 그럼 요거가 저 문제에 쓰여 있는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얘는 여기다 이렇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n값 이런 식으로 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3번을 보면 자, 복소수 알파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z는 그 알파로 또 식이 만들어져 있고 이때 이제 복수 z의 n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n값 중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보통의 문제집에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빠르게 잘 찾느냐 이겁니다. 답을. 예, 푸는 원리는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일단 저 복소수 알파 주어져 있는 게 복잡하니까 편례복소수를 곱해서 편례복소수인가요? 예, 아무튼 분모에 있는 i, 뭐 루트 2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곱하면 되겠지. 3 플러스 루트 2i.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예, 여긴 편례복소수는 아니지만은 예,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분모를 전개를 해주면 합차가 되네요. 3i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예, 제곱이 되었고 분자는 전개를 해야 되겠지. 예, 자, 전개를 합니다. 얘하고 얘를 곱한 걸 전개. 자, 그러면 3 곱하기 3i니까 9i. 그 다음에 3 루트 2. 자, 다음에 루트 2i 3i. i 제곱이 생기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3 루트 2. 3 루트 2 사라지겠다. 그지? 플러스 2i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분모가 3i 제곱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분자에 3 루트 2 사라지고 11i 이렇게 됐습니다. 9i, 2i 더하면 11i. 약분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파가 마이너스 i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i면 알파 반은 뭐겠어요?
설레복소수니까 I 이렇게 되겠지. 이거 구한 이유는 Z 때문에 구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복소수 Z를 알아야 ZN제곱을 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알파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I를 대입을 해주고, 글씨가 지렁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바인데 1 마이너스 알파바가 I였으니까 I를 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개할까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I제곱 플러스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Z가 이렇게 됐으면 이제 Z를 몇 번 곱해야 마이너스 1 되는지 찾기 위해서 누구나 제곱부터 해보지 않겠습니까? Z제곱. 그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을 제곱. 분모는 제곱하면 2로 바뀌었고, 분자가 2i예요. 그러면 이 i, 2가 약분되어서 i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맞죠? 제곱이 i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다시 제곱했더니 i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세제곱 하는 학생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4제곱 하겠지. 4제곱. Z제곱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제곱이 i였어요. i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Z의 6제곱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잠깐만. 이제 중요한 거 나왔네. 4제곱에서 마이너스를 났다는 거야. Z 4제곱. 4일 때 마이너스 1. 그죠? 요거는 중요한 거, 깊이. 자, 그 다음에 뭐 6제곱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8제곱 갈 것 같은데요. 요거는 4제곱 한 거를 또 제곱하는 거니까. 근데 4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고 제곱하면 1 나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8번 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주기성을 의미합니다. 얘는 주기성 반복, 8개씩 반복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될 때를 이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0 이하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큰 숫자가 무엇인지 찾는 거지. 자, 그러면서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 5, 6, 7, 8, 8이 주기니까 8 이렇게 쓰고 9, 10, 11, 12, 13, 14, 15, 16 8이 주기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되는 걸 봤더니 아까 4일 때, 그죠? 여기 4제곱일 때 마이너스 1 됐으니까 4일 때. 그 다음에 8제곱이 1이니까 12일 때도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실제 나와요. Z의 12제곱, Z 4제곱 곱하기 8제곱. 근데 4제곱이 빼기 1이었고 8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야. 됐죠? 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뭘 찾아야 되냐면 150, 8이 이제 주기인 건데 150을 8로 나눠봐야 돼요. 여기다 나눠볼까? 150 나누기 8. 8개씩 반복되니까 8일은 8, 70, 7, 8, 8에 64네. 8, 8에 64. 나머지가 6이 남았어. 그지? 6. 나머지가 6. 18번이 나온다는 거야. 땅땅땅, 점점점. 이게 총 몇 번 나온다? 응? 나와라, 빨간색. 왜 안 나오니? 참. 자, 이런 게 총 몇 번 나온다? 18번이 나오고 끝에 가서 6개가 남게 된단 말이야. 6개. 근데 이제 150 이하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써보면 150, 149, 148, 147, 146, 145 6개 썼습니까? 6개 맞지? 그럼 여기서 그 몇 번째? 네 번째 있는 수 148.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들이 답이 되는 건데, 답은 나왔습니다. 148이 답이에요. 제일 큰 숫자. 그럼 이 숫자가 또 몇 개 있는지까지도 선생님이 찾아본다고 하면, 여기서 한 개 생겼고, 여기 두 번째 거 생겼잖아. 그럼 이 빨간색이 아까 18개가 생긴단 말이야. 18개, 마지막 요게 19번째 거가 되겠지.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9개이고, 그 숫자는 14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잘 찾을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야. 연습 좀 많이 하기로 합시다.